안녕하세요. 대강음악시간 장쌤입니다. 오늘은 32비트 플롯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코딩을 하거나 전자음악 작업을 하거나 사운드 디자인을 하거나 항상 강조하는 점이 있는데, 그게 앞쪽에서 언급했던 피크가 뜨면 안 된다예요. 피크가 뜨게 되면 클리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0dB 위쪽에 정보가 소실되고, 이건 볼륨을 줄였다고 해서 그 정보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레코딩을 하실 때는 절대 피크가 뜨면 안 되겠죠. 클리핑이 뜨면 안 되겠죠.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2비트 플롯이라는 개념으로 가면 모두가 사라져 버려요. 그게 어떠한 얘기인지 한번 오늘 얘기 드려볼게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위가 필요합니다. 샘플 레이트, 비트 뎁스, 비트 레이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CD 퀄리티가 44.1kHz의 샘플 레이트, 그 다음에 16비트의 비트 뎁스, 1411KB/s 비트 레이트입니다. 이게 딱 CD 퀄리티예요. 디지털 오디오 음원의 표준입니다. 레코딩을 할 때는 44.1kHz의 24비트를 기준으로 씁니다. 이렇게 디지털 파일이 만들어지면 웨이브나 AIFF 같은 언컴프레스드 파일로 저장이 되고, 걔를 10분의 1로 줄인 게 MP3예요. 그래서 MP3가 웨이브보다 용량이 작고 음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샘플링 레이트나 비트 뎁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디지털 프로세스를 처리해주는 비트 레이트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비트 레이트이 얼마큼 떨어지냐? 128KB/s으로 떨어지는 게 바로 MP3입니다. 개념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가지 DAW의 렌더링 혹은 바운싱의 단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16비트로 할까요? 24비트로 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32비트가 등장하게 되죠. 32비트가 어디에 나오는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16비트, 24비트, 16 더하기 8은 24, 24 더하기 8은 32. 이런 단순한 개념으로만 가면 32비트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비트는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샘플링 레이트이 시간 대비해가지고 가로로 잘게 잘라서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잘게 저장할 것인가, 이게 로우 샘플 레이트가 하이 샘플 레이트를 결정한다면, 비트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이 파형이 얼마만큼 위로 솟구치고 아래로 내려갈 거냐에 대한 어떤 소리 크기, 다이나믹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16비트보다 24비트가 훨씬 더 잘게 쪼개게 되겠죠. 이건 그냥 시각적으로 보기 위한 단위입니다. 16비트라고 16개로 쪼개고 24비트라고 24개로 쪼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단위 숫자들로 이제 쪼개겠죠.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대로라면 32비트도 그만큼 더 많이 잘라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32비트가 훨씬 더 섬세한 다이나믹을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건 전혀 이견이 없죠. 그런데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컨버트 될 때, ADC를 거칠 때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점을 찍어서 컴퓨터가 알고 있는 0과 1로만 표현해주는 과정이 바로 양자화라고 말하는 퀀타이제이션이에요. 근데 이 퀀타이제이션 때문에 어떠한 숫자, 아무리 잘게 쪼갠 숫자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 곡선을 이러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약간의 오류들이 생깁니다. 그 오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린이 녹색이 오리지널 시그널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 점, 블랙 닷으로 찍혀 있고, 그 블랙 닷을 옐로우로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그게 퀀타이즈 시그널이에요. 퀀타이제이션, 퀀타이즈드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린과 옐로우의 차이를 빨간색으로 표기한 거예요. 그럼 이 빨간색이 뭐가 될까요? 퀀타이제이션, 노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을 받았을 때 노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16비트라면 이 노이즈가 더 심할 거고, 24비트라면 훨씬 이 차이가 적을 거니까 노이즈가 줄어들 거고, 그만큼 32비트는 훨씬 더 노이즈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을 줄일수록 노이즈 플로어가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봐도 16비트보다 24비트를 쓰는 게 24비트보다 32비트를 쓰는 게 낫겠구나 라는 생각까지는 드실 거예요. 32비트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면
어떤 차트에서는 192dB로 나와 있고 어떤 차트에서는 1528dB로 나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차이죠. 그런데 왼쪽에 빗뎁스의 순서를 보면 8비트에서 16비트 2배로 늘어날 때 다이나믹 레인지가 48dB에서 96dB 2배로 늘어나는구나. 8dB에서 24dB로 늘어날 때 3배 늘어났으니까 대충 곱하면 144dB 3배 되는구나. 그러면 8비트에서 32비트로 4배 늘어날 때 4 곱하면 4, 4, 16, 4, 8에 32에서 192dB가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트가 이러한 방식으로 늘어나기만 한다면 192dB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플롯자가 붙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플롯이라는 게 뭔지 막 설명드리면 좋은데 저도 아무리 봐도 부동소수점? 이게 뭐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숫자를 조금 더 이렇게 플렉시블한 방법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이 플롯자가 붙으면 1528dB가 되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숫자 체계보다 유동적인 숫자 체계를 쓰면 훨씬 더 큰 다이나믹 레인지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얘는 32비트, 얘는 32비트 플롯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보시면 이런 차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 차트예요. 어떤 차트는 32비트가 다이나믹 레인지가 1528dB래 라고 나와 있지만 어떤 차트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192dB래 라고 나오는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냐? 그냥 단순한 고정 숫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플롯 숫자로 볼 것이냐의 차이가 있다. 이쪽이 플롯이고 아래쪽이 고정이죠. 그 차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플롯은 이런 차이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16비트가 이 정도, 24비트가 이 정도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0dB가 넘어가면 뭐가 생겼죠? 피크가 생겼어요. 클리핑이 생겼어요. 이 위쪽의 정보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32비트는 이론상 마이너스 758dB 풀 스케일에서부터 플러스 770dB 풀 스케일까지의 정보들을 담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알고 있는 피크치를 벗어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얘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16비트와 24비트로 레코딩을 했을 때 게인치를 넘어갑니다. 저장이 되지 않아요. 소리를 줄여봤더니 역시 잘린 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32비트로 레코딩을 하게 되면 게인 넘어갑니다. 피크 떴습니다. 피크 떴네. 녹음 안 됐네. 소리를 줄이면 다시 그 녹음본이 살아나요. 이게 32비트 플롯의 개념입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펄펄 끓는 냄비가 있을 때 손잡이 탁 잡으면 안 되죠. 이게 기본입니다. 절대 손잡이 잡으시면 안 돼요. 손 딥니다. 그런데 어떤 냄비가 만들어졌는데 손잡이가 전혀 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을 쬐고 아무리 물을 펄펄 끓여도 손잡이 쪽은 전혀 열이 안 가는 거예요. 뜨겁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이런 예와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냄비의 손잡이가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32비트 플롯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DAW 레코딩 프로세스 32비트 플롯 지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32비트라고 써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물려있는 장비가 지원 안 해줘서 이 기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냄비가 손잡이에 열전도 방지가 돼 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 일단 끓는 냄비는 잡으시지 않아야 됩니다. 보니까 32비트라고 써있네. 나 이거 해가지고 오늘 레코딩 신경도 안 쓰고 피크가 뜨던 말든 그냥 녹음한 다음에 집에 가서 줄여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작업했던 이제 OAP 작업인데 32비트 플롯이 왜 필요한지를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를 보여드리려면 소리가 너무 클 수 있으니까 이 아웃풋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제가 얘를 엄청 큰 소리로 해가지고 엑스포트를 해볼게요. 24비트로 엑스포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보셨나요? 피크가 엄청 떴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피크가 떴으니까 이 파일 지우실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지우겠습니다. 그냥 쓸게요. 라고 하면 믹스다운이 돼가지고 이제 폴더가 뜹니다. 설날 파일 6가 방금 피크치가 뜨냅니다. 얘를 가져다가 두게 되면 당연히 피크가 엄청나게 떠 있죠. 얘를 줄여서 봐도 피크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미 소실된 정보들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엑스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32비트 플롯으로 엑스포트를 해볼게요. 32비트 플롯으로 엑스포트를 하게 되면 역시 클리핑이 떠요. 32비트라고 클리핑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떠요. 그리고 정보도 소실됩니다. 제가 32비트 플롯으로 한 방금 설날 7이었죠. 버전을 가져오면 역시 얘도 피크치 이상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32비트 플롯의 장점은 뭐냐면 얘를 잡고 사운드를 이렇게 끌어내렸을 때 위쪽에 있는 정보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32비트 플롯의 장점입니다. 위쪽과 아래쪽을 비교해 보시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단순히 볼륨을 줄이고 늘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위쪽 건 클리핑 부분이 절대 살아나지 못하고 아래쪽 건 클리핑 이상 넘어갔던 부분들이 지금 눈에 띄게 보이죠. 그래서 어딘가에 내 사운드를 보낼 때 32비트 플롯으로 렌더링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그쪽에서 뭔가 추가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뭔가 변형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OAP 작업을 넘길 때 48kHz의 38비트 플롯으로 넘깁니다. 이 차이를 보실 수 있겠죠. 근데 방금 데몬스트레이션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다시티에서 제가 바로 보실 수 있도록 하나 이제 24비트로 정해놓고 제가 오디오 레코딩 트랙을 하나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을 지우고 여기서 제너럴 셋업을 일단 24비트로 만들어 볼게요. 녹음할 때 가장 좋은 건 얘 하울링을 발생시키는 거여서 자, 하울링을 한번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시끄럽더라도 제가 하울링을 발생시키려고 하니까 하울링이 안 잡혀서 제 맥북을 연동시켰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제 맥북 화면이에요. 여기서 하울링을 발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북은 32비트 플롯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마이크로 살짝 들리시죠? 완전히 이렇게 그냥 피크가 차버렸습니다. 여기서 32비트 플롯으로 지금 녹음이 됐어요. 32비트 플롯은 얘를 내렸을 때 그 위쪽에 피크치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레코딩을 할 때 32비트 플롯으로 하지 않고 24비트 플롯으로 해서 사운드를 녹음했다 라고 해보면 또 하울링, 가슴 아프지만 하울링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하울링 소리를 잡았습니다. 24비트는 줄이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32비트 플롯 레코딩과 24비트 레코딩의 차이입니다.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32비트를 녹음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끔 그런 질문을 하세요. 32비트는 그 개인 셋업이 없거든요. 그냥 레코딩 버튼 누르면은 마이크 셋업 어디서 하는 거지? 이런 셋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2비트로 녹음하시는 분들은 되게 적잖게 당황하시죠. 썼던 거랑은 다르고 들었던 이론과는 이제 다르니까. 이게 32비트 플롯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냄비의 손잡이가 열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하셔야 돼요. 고정 소수 방식과 부동 소수 방식의 차이라고 합니다.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다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죠. 16비트와 24비트가 얼마나 노이즈 플로어가 차이가 있는가. 이게 부동소수점이 32비트로 가게 되니까 훨씬 더 차이가 나서 소리를 작게 녹음한 다음에 크게 키워도 별로 노이즈가 없는 게 32비트의 장점입니다. 그렇게 별로 차이가 없는데 32비트는 24비트로 녹음한 것보다 한 30% 정도 더 용량이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이런 쪽으로 소리가 전환될 거고, 많은 사운드 레코딩 과정에서도 조용하게 소리를 녹음하다가 자동차가 시동을 거는 큰 소리가 발생될 때 큰 소리 피크 떠가지고 사운드 날렸네? 이게 아니라 후반 보정 작업으로 얼마든지 볼륨을 줄이면 그 클리핑 부분을 다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NT1 5세대는 이제 32비트 플롯을 지원하는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는 피크치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죠. 어떤 개념으로 대체 피크치가 안 되는 거냐? 원래 마이크의 프리앰프는 하나인데 마치 이 마이크는 여러 개의 프리앰프로 하이 게인과 로우 게인을 다 따로 취급하는 것처럼, 그래서 큰 소리가 들어올 때나 작은 소리가 들어올 때나 반응하는 구간들이 달라가지고 이 마이크로는 이론상 절대 피크치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레코딩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다양한 32비트를 지원하는 기기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작년부터 상용화되면서 자기들의 그 제품들의 데몬스트레이션이 인터넷에 많아지면서 저도 그전까지는 이게 무슨 서커스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수업할 때 어떤 분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PPT를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수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게 32비트 플롯입니다. 제가 드렸던 데모들을 한번 보시면 와, 32비트 플롯 굉장히 매력적이네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모든 냄비의 손잡이가 안 뜨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피크는 조심하셔서 작업하는 습관을 들이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